오늘 시험 보느라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시험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많이 당황하셨죠. 이번 시험은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 시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모든 문제가 이제 2020년 올해 1차죠. 이렇게 2020년 1차 시험. 1차 시험에서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다가 길어진 지문입니다. 이렇게 길어진 지문. 그래서 지문이 좀 길어졌어요.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풀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원래 여러분들이 봤던 점수보다 시간적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풀지 못해가지고 성적이 조금 더 안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문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총론 파트에서 나온 게 뭐냐면 외국 경찰 파트가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 행정학 파트 중에서 경찰 전문직업화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응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엔 특이하게도 총론에서 13문제가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에 강론에서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총론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 총론도 그 비중이 높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왔냐면은 총론 파트 부분에서 먼저 경찰학의 기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찰학과 그 다음에 윤리 파트 해가지고서 합이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찰 법학 파트, 그래서 이렇게 경찰,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찰 파트죠. 한국경찰의 역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경찰의 역사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외국경찰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경찰 법학 파트에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6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행정학 파트입니다. 요 경찰 행정학 파트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거냐면 여기는요,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파트, 이 파트 부분은 거의 문제가 13년 만에 나온 겁니다. 2007년 이후로다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대응하기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요 경찰 행정학 파트,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냐면은 여기서 보면 경찰의 전문직업화라고 하는 것, 경찰의 전문직업화, 그래가지고 직업경찰, 직업공무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업화가 아니라 직업공무원 파트죠. 이번 그래서 경찰의 직업공무원 파트가 나왔습니다. 직업공무원 파트. 자, 이렇게 2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파트는 예전에 2007년도를 끝으로다가 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건 한 13년 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업공무원 제도, 이 직업공무원 제도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채용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예전에 승진시험에서, 예전 승진시험 뭐 한 2006년도, 5년도 그때 한번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강론 파트 부분, 요 강론 7문제가 나왔는데, 요 강론 7문제는 먼저 생활안전 파트에서 이렇게 생활안전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이제 수사, 그 다음에 경비, 교통, 정보, 그리고 외사 해가지고 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요번엔 특이하게도 보안 파트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죠. 한 문제도 안 났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힘들었던 게 이 외사 파트에서요, 다문화주의가 나왔습니다. 외사 파트에서 다문화주의 나온 거. 요 다문화주의 나온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수사 파트는 마약 부분이 나왔습니다. 요 마약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시험 볼 때 특이하게 나올 수 있었던 문제, 이 두
두 문제. 그리고 여기서 다문화주의도 승진에서만 나왔던 거고 승진도 근래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사도 조금 깊이 있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체감 난이도, 학생들이 체감했던 난이도는 이 시간적 압박감, 그 다음에 특이한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해가지고서 아주 어렵게 느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평상시에 90, 95, 100 이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80, 8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80 이상만 나오면 굉장히 잘한 그 경찰학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일단 대략적인 총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지문이 길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긴 지문에서 안에 있는 걸 살짝 바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더 어려웠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네 문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문제풀이 시간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스 문제에서 개수 고르는 거, 이것도 문제풀이에서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70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70에서 80 정도까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험 총평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마쳐보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 다음 2차 시험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라고 할 때 2차 시험 대비까지 딱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석 달 기간 동안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경찰 행정학, 이거 저거 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 경찰 파트요, 이것도 원래 제대로 하게 되면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스페인, 이렇게 일곱 개 나라입니다. 이 7개 나라를 여러분들이 또 새로 또 공부하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요 외국 경찰 파트도 조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혹시 몰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경찰 행정학 파트 이 부분도 혹시 몰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문제에서 뽑아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2차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석 달 기간 동안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단도리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희한한 문제, 신기한 문제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알던 것 열심히 단단히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번 시험에서도 여기서 정말 맞아봐서 요 네 문제가 다 틀렸다, 그래도 80은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잘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이 괜히 휘둘려가지고 문제에 휘둘려가지고 이상한 거 보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세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편하고요. 성적도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 그럼 이제 바로 이번에 시험 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 이건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 자, 이렇게 옳은 것은 몇 개인가라는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문 풀 때도 몇 개인가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훈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요.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 목적에 해당한다, 한정한다. 맞아요. 자, 이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보통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포인트가, 이건 작용을 중심으로다가 파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작용을 중심으로다가 파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작용이냐라고 한다면 명령하고 강제하는,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 강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 사회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 목적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소극적 목적으로다가 명령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이 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이 된 개념이다. 틀렸어요. 자, 여기서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면서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이 된 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것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이 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조직을 중심으로다가 파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직을 중심으로 다 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정법에 기초하여서 이렇게 실정법에 기초해가지고서 일반 보통 경찰기관에 부여가 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기관에 부여가 된 임무, 경찰기관에 부여된 임무,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디귿쯤은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맞는 말이죠, 이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실학이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 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왜냐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 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무, 이렇게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무. 자,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미음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틀리는 건 디귿 한 개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4, 이건 4개겠고 답은 3번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게 외국 경찰 파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29년 런던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경이 경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제시한 기본적 원칙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로버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내무부 장관입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이었다가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수도인 런던에 있어서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사람이 여기서 로버트 필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버트 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무부 장관이었다가 수도경찰청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수도경찰청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침을 만들어놨어요. 기본적 원칙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 원칙은 딱 2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다가요. 그래서 무력 사용은 가급적 제재한다. 이렇게 무력 사용은 가급적 자제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주로 범죄 예방 치안 위주의 경찰을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예방 치안 치안 위주로다가 경찰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방 치안 위주로다가 경찰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1차적 목적은 범죄 진압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찰의 1차적 목적은 범죄 진압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 진압이 아니라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로버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서 내무부 장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런던시 의회 의원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로버트 필이에요. 이것에 기초해서 보게 되면은 1번에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틀렸죠?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째, 2번에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그래가지고서 이 로버트 필의 애칭이었던 바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비가 지금 영국의 수도경찰청의 애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적절한 경찰관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째, 경찰은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로버트 필이 제시한 거고, 요 내용보다 적어드린 내용 요 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1번 되겠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맞추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보통 찍으셨을 겁니다. 보통 찍으셨을 건데 어떻게 이건 방법이 없죠. 이건 원래 책에서도 옛날에 있다가 한 10년 정도 안 나와서 뺀 내용이니까.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것이 제가 볼 땐 내년쯤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후년부터는 경찰학 범위가 확 바뀌고 시험 과목이 바뀌니까 경찰학이 분명히 경찰 행정학, 경찰 법학,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 경찰 이 파트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째.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이건 많이 나오던 거죠. 기억에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이 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쉽다. 그랬는데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이 인권과 민주성 보장에도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지지도 받기도 쉬운 겁니다.
그게 바로 자치경찰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맞죠? 자치경찰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서비스적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디귿의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탕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왜냐면 국가경찰은 경찰도 국가기관이고 군대도 국가기관이고 검찰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경찰이 군대나 검찰에게 협조를 요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한 건 당연히 자치경찰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이랬는데 이건 국가경찰이 높은 게 아니라 자치경찰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니은, 디귿, 리을 되겠고 기억하고 미음은 틀렸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은 경찰 부패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 기억부터 리을까지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 이랬는데 이 경찰 부패 관련 이론은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 리더 폴 로벅 바커입니다. 일단 리더 폴 로벅 바커가 나오면 무조건 구조원인 가설이죠. 그래서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 경찰이 기존에 부패한 경찰에 물들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게 바로 구조원인 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은 남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오지랖 넓은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비지바디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건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은 호의 관련 이론이고요. 작은 호의 수령의 부정론과 관련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무엇은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가 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른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가 된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걸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구조원인 가설, 비지바디니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모럴 해저드 해가지고 답 4번 되겠습니다.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것, 요거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덕적 해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빚을 엄청나게 졌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파산제도, 면책제도 이런 걸 통해서 다 갚아줘.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까짓거 돈 나면 화끈하게 땡기고 배째라고 눕자. 이렇게 되는 게 도덕적 해이예요. 그래서 이건 도덕적 가치관의 붕괴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번의 답은 4번이고 요것도 맞힐 수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정부 수립 이후 경찰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1953년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953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종로경찰서 자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의 표상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인본경찰, 문화경찰 나오는 건 차이력 경무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최규식 경무관과 정정수 경사는 호국경찰, 즉 온몸으로다가 청와대에 수호한 호국경찰이고 여기는 인본경찰, 문화경찰은 차이력 경무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세 번째,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화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했다가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1991년도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경찰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다 독립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4번은요. 2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 나왔던 문제이고 문풀 때도 해줬으니까 알 수 있을 거고 6번 이건 단골 문제죠. 경찰법상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기억에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죠. 두 번째 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갈 숫자는 7, 2, 3, 2 합쳐가지고 14.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다음은 경찰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미음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모두 바르게 된 것 해서 기억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자 이건 경찰 공무원법에 해양경찰청장이 나와서 그렇지 일단 해양경찰청장은 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채용 시험 또는 경찰 간부 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제 강등, 정직,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이랬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총경 이상의 임용, 이것도 인사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총경 이상의 임용입니다. 총경 이상의 임용. 이건 누가 되냐면요. 먼저 이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총경 이상에 대한 인사권자가 되는데 그 절차는 경찰청장 추천입니다. 경찰청장 추천. 그리고 행안부 장관 제청. 장관 제청. 그리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총경입니다. 또 총경의 전직, 휴강, 정복. 요건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요거는 경찰청장이 한다고 했어요. 요건 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경의 전보, 직위 해제, 휴직, 강등, 정직, 복직. 요건 경찰청장이 합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요거 맞는 말이죠. 니은요. 그 다음에 디귿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면 안 되고요.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 총경 경정에서 경무관 빠지죠. 총경과 경정입니다. 의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어요. 디귿은 적어서 디귿 세 번째 줄 치안감의 경찰 공무원 이러면 안 되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 경무관 총경 경정에서 경무관 빠지고 총경과 경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좀 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문 풀 때 이미 해드렸습니다. 이 지문은요. 그 다음에 리을에 경장의 경사로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틀렸죠? 5년입니다. 자, 근속 승진 같은 경우에는 근속 승진은 여기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까지만 근속 승진이 돼요. 그래서 근속 승진 기간 순경에서 경장 4년, 경장에서 경사 5년, 경사에서 경위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 10년 해가지고 이미 외웠던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디귿 틀린 거 아실 겁니다. 디귿 틀린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경찰 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지문들은 몽땅 다 제가 문 풀 때 만들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경찰 공무원 임용영상,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틀렸죠?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는 겁니다. 미리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 제가 이것도 문 풀 때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면은 이건 뭐냐면 경감과 경위를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는 거 경감과 경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위, 경사를 승진시키는 것도 경감과 경위를 만드는 거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에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내에서의 전부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는 거 맞고, 세 번째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 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직 휴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제,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 위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용권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 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고, 이것도 다 문풀 때 해드린 지문들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기억에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는 경찰의 직무 범위만을 정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랬을 때 이것이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이건 일반적 수권조항 부정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보호조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 초과할 수 없고, 맞죠? 이건요, 보호 조치의 시간은 24시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 초과할 수 없다. 임시 영치 기간도 10일 초과할 수 없죠? 맞아요.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리을에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용,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 사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면 경찰 장구 사용에 재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재산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재산은 분사기 최루탄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경찰 장구 사용 요건, 그래서 이렇게 경찰 장구 사용 요건 해가지고 외울 때 현사공자 이러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현사공자 이러고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에 현행범의 체포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의 경우, 그 다음에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그 다음에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이렇게 해놓고, 그때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또 뭐라고 써드렸냐면 수업할 때요, 여기서 재산은 제외가 됩니다. 여기엔 재산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부분에서 재산이 낑겨 들어가가지고 틀렸어요. 그래서 재산의 보호하고 나오는데 재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리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한답니다. 이것도 문풀대다 해드렸던 지문들이에요. 이것도요. 그래가지고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미음 3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가능은 해요. 실익이 없을 뿐이지. 두 번째,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 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그랬는데 이건 필요설이 아니라 절충설입니다. 절충설. 왜냐면 이 즉시강제라고 하는 것, 이건 피해가 즉시 발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받으러 가게 되면요,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다, 아니면 또는 필요하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즉시강제도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만 성질상 영장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 책임자 이외의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맞고, 네 번째,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11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는데, 자, 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요것도 여기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답 맞추기 쉬웠어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1번에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아요. 두 번째,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 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뭐 맞고요. 세 번째, 경찰관은 이미 경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 좋은 말입니다. 당연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근데 4번 한번 봐보세요.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복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이건요, 신체 주요 부위나 급소 부위를 가격했으면 죽으란 소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격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 이 부분은 처음 본다 하더라도 틀린 학생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2번 그래 답은 4번이고요. 12번 경찰 조직 편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 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계층제라는 게 뭡니까? 계층제요. 자, 이 계층제라고 하는 것, 이건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래서 임무와 권한을 수직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 거, 이게 계층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층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수직적 서열주의가 강조가 돼요. 이렇게 수직적 서열주의 이런 게 나오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점으로 뽑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적 서열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횡적 조정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수직적 조정을 저해하는 겁니다. 종적 조정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통솔범위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이다. 이런데 맞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공백 등에 대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 대리 또는 유고 관리자의 사전 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 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 할고주의가 철회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다 수업 시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번 이게 또 처음 보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다음은 경찰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을 때 기억에 실적주의는 직업 공무원 제도로 발전되어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주의가 직업 공무원 제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이랬는데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 통제 및 행정 책임의 확보가 용이하다, 이게 안 돼요. 자, 왜냐면 직업 공무원제는 특징이 뭐냐면요, 직업 공무원제입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신분보장이에요. 이건요, 신분보장입니다. 그래서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가지고서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 책임의 확보가 곤란해요. 행정 책임의 확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요, 잘 안 돼요. 왜냐면 신분보장이 되니까 함부로 막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무능은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무능해도 자르지 못해,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행정 통제 및 행정 책임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젊은 인재 채용을 위한 연령 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도 생길 수 있는 게 직업 공무원 제도예요. 그래가지고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 3개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행정학 문제인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이거는 뭐 찍기도 힘들어요. 개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여기부터 강론인데요. 다음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거요?
그래서 가에 보면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 사실을 인식시켜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이런 걸 영역성의 강화라고 부릅니다. 영역성의 강화. 그 다음에 보면 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한 확보, 가시권 나오게 되면요, 이건 자연적 감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 이게 바로 자연적 감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해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이게 바로 자연적 접근 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라에서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이건 활동성의 활성화예요. 제가 거리의 눈, 공공장소의 설치, 이거 나오면 활동성 활성화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조명, 조경, 가시권 확보를 위한 건물의 배치, 이게 바로 자연적 감시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기억하고 연결시켜야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이게 바로 활동성의 활성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라하고 연결시켜야죠. 이건 라하고 연결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펜스의 설치, 사적 공적 공간의 분리, 이게 바로 영역성의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하고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금 장치, 통행로의 설계, 이게 바로 자연적 접근 통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 접근 통제니까 다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맞는 설명은 3번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인데, 제가 지역사회 경찰활동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6년이나 7년꼴로 한 번은 꼬박꼬박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재수 없으면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없고, 수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한 번 정도는 보게 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업무평가의 주요 척도는 사후 진압을 강조한 범인 검거율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지역사회 경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노력으로 치안 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경찰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공동 노력으로 치안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치안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공동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일선기관의 재량권의 강화. 왜냐면 일선기관에 재량권을 줘야 지역 주민과 공동 노력을 하든 뭐 하든 회의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일선기관으로의 권한의 분산, 이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역경찰이에요. 지역경찰.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찰은 범죄보다 그 지역의 고민과 문제점을 중시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지역사회 경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1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재무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등이 있다. 맞습니다. 범죄가 아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 기관과는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인한 갈등 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공동 목적 수행을 위한 협력 구조를 이룬다. 맞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업무 영역의 확대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강조가 된다 그랬는데,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강조가 되면 일선 기관이 재량권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이고, 그 다음에 16번에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맞죠? 강등은 안 들어가요. 두 번째,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에는 배치지,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원경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른다. 이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민법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청원경찰이 그 배치주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그래가지고 답은 3번 되겠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습니다. 영 모르겠으면은 여기서 괄호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답으로 고르라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러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안전표지 부분인데요. 이 안전표지 부분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교통에 있어서의 안전표지, 그래가지고 노조의 제시 이러고 외웠습니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는 노, 조, 의, 제, 시 이러고 외웠어요.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냐면 노면표지,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면표지에는 노면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보조표지에는 보충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주의표지에는 위험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규제표지에는 규제란 말이 들어가고 지시표지에는 지시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기억에 보조표지, 그럼 여기는 보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분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자, 이건 주의표지에 대한 설명이죠. 위험이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면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라고 나왔어요. 보충하여라고 나오면 뭡니까? 이건 보조표지가 되는 겁니다.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고요.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하고 디귿 답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맞아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집시법은 절대로다가 법정형 묻는 문제 안 나온다. 그래서 혹이라도 법정형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은 맞는 걸로 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게 되면 5개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틀렸죠?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의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의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자, 보완 통고는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보완 통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 통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에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에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틀렸죠? 주관자가 아니라 이건 주최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동안 승진에서 나오다가 그동안 승진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채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가에서 소수 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것, 이런 걸 급진적 다문화주의라 불러요. 다음에 두 번째,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참여를 위해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며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 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 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 이런 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즉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입니다.
이게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수 집단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법적 재정적 원조를 하는 것, 이런 걸 조화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올바르게 연결한 것 답이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마약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럼이나 텍스트로 메트로파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 작용이 있으며,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옛날 감기약에 보면은요, 진해 거담제 같은 감기약에 텍스트로 메트로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 때문에 우리가 감기약을 세게 쥐어 먹으면 어지러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지가 않아요. 감기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카리스프로톨은 골격근 이완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 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HB, 이게 물뽕이죠. 이건 물뽕은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서 틀렸어요. 짠맛이 나요.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 같은 희로뽕이라는 뜻으로서 일명 물뽕이라고도 불리우는 겁니다. 맞고 이건 틀렸죠. 그래서 네 번째 사일로사이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오트에서 축출 합성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랬는데, 페이오트라는 선인장에서 축출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메스칼린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메스칼린입니다. 메스칼린이고요. 이게 선인장에서 축출한 거고, 그 다음에 사이로사이빈, 이게 버섯에서 축출한 겁니다. 버섯에서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번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옳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그냥 풀어봤지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져도 수업 시간에 해드린 내용들이에요. 물론 희한한 문제가 2개가 있었죠.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틀리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70에서 80 맞아주면 잘 나온 겁니다. 이번엔 솔직히요. 왜냐면 문제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충실히 들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문제 풀 때 80은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왜냐면 중간에 개수 문제에서 숨긴 걸 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공부하실 때 수업 시간에 해드린 건 열심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희한한 거 어쩔 수 없죠. 틀리세요. 그런 건 틀려도 딴 사람들은 다 틀리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하여튼간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어떻든지 간에 요번에는 많이 뽑아요. 그리고 난이도도 좀 높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여 안 되게 되면 2차 시험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